예, 안녕하세요. 누구에서 개인화 추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백종범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희 팀에서 개발한 미디어 컨텐츠 큐레이션 플랫폼 누구 AI 큐레이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발표는 큐레이션에 대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시작으로 AI 큐레이션,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 AI 큐레이션 기술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린 후 마지막으로 비전과 미션을 공유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일반적으로 큐레이션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장면은 바로 이러한 장면들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술작품이나 문화재 등을 수집, 보존, 전시하는 행위를 큐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일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의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여러 정보를 수집, 선별하고 편집하는 일을 큐레이션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저희가 하는 일을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2016년도에 마이클 바스카가 본인의 저서인 큐레이션, 과감히 덜어내는 힘을 통하여 제시한 이 과잉된 정보를 과감히 덜어내고 새롭게 조합하여 가치를 재창출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컨텐츠 메타데이터, 유저 로그, 날리지 베이스 등 다양한 데이터들로부터 그 불필요한 정보들을 덜어내고 필요한 정보들만 취하여 TPO 맞춤형 개인화 컨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의 컨텐츠 탐색 선택 비용을 절약하는 그러한 가치를 재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누구 AI 큐레이터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올해 상용화된 이 딥 인베딩 기술, 그리고 어노멀리 디텍션, 그리고 미투미라고 부르는 다중 엔티티 확장 기술을 중심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큐레이션 분야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일반적으로 저희 테마에 적합한 음악을 대중에게 소개하는 것을 목표로 수행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 음악 큐레이션 과정을 간단하게 그 플로우를 살펴서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 큐레이터가 어떠한 테마를 선정을 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예를 들어 어떤 신나는 이라는 테마를 선정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것에 적합한 큐레이션 스타일을 결정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예를 들어 뭔가 굉장히 신나는 그런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아이돌 스타일의 뭔가 댄스 음악으로 구성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트로트풍의 그런 노래들로 구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해진 테마와 스타일에 적합한 그러한 곡들을 음악 검색 서비스 혹은 차트 정보들로부터 탐색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생성된 재생 목록을 사용자들에게 서빙함으로써 실질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동 음악 큐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테마 커버리지를 확장하고 관리하는 것의 어려움, 그리고 이로 인한 운용 비용의 증가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 300개 정도의 테마를 수동으로 운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00개의 테마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을 최신 상태로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 과정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강렬하고 웅장한 음악 들려줘, 배 아플 때 좋은 음악 들려줘 등과 같은 이런 테마로 다소 정의하기 모호한 이런 롱테일성 쿼리라고 흔히 부르죠. 쿼리 카운트는 별로 나오지 않는데 뭔가 사람들이 계속 입력을 하는 그러한 바라들에 대해서 수동으로 대응하는 게 불가능했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계점으로는 큐레이터의 주관, 인기도 위주의 선곡으로 인해서 다양한 컨텐츠들이 소비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큐레이터 분들이 사실 의도를 한 건 아니겠지만 뭔가 대중성을 확보하는 측면으로 수동 큐레이션이 동작할 확률이 높다라는 부분인데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의 취향을 다 맞춰야 되다 보니까 리슨 카운트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쪽 이제 파퓰러리티가 좀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곡들 위주로 편성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 이제 개인화 추천에서 기대하는 이 세렌디피티 효과가 존재하는 롱테일 부분의 개인 취향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진다라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저희가 제안하는 투비 시스템인데요. 먼저 사용자가 쿼리를 입력을 하면은 그 쿼리에 대해서 뭔가 테마를 자동으로 추론함으로써 테마 커버리지를 확장하는 그런 시도를 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사용자의 청취 이력을 토대로 뭔가 개인 큐레이션 스타일을 결정을 함으로써 차트 위주의 선곡을 탈피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상황 인지라든지 스타일 태그 자동 부착 등 이런 다양한 연구들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내년에는 상용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해는 이제 사람 큐레이터의 능력을 모방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는데요. 그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이 테마 자동 추론 능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마 자동 추론 기술은 저희가 말씀드린 기술 중 딥 임베딩이라는 유형에 속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기술 같은 경우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지는데요. 3개 정도의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각 단계별로 달달한 힙합 트로조라는 이 복합 테마성 쿼리를 이용하여 그 쿼리를 매칭해 나가는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가 태그의 좌표를 추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저희가 널리 알려진 워드2백, 그 중에서 이제 스키그램 모델을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일반적인 방법과 좀 학습 방법의 차이가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문서라든지 센턴스 같은 경우는 워드 시퀀스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워드 시퀀스에 따라 어떤 중심어가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단어들, 주변어들이 뭔가 의미적인 거리를 가지게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태그 리스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태그 리스트 같은 경우는 컨텐츠 하나를 보고 여기에는 이것도 맞을 거고 저것도 맞을 거야 라고 막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뭔가 차이가 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붙어 있는 부분에 거리적인 순서적인 의미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그대로 학습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과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그래프가 나오지가 않고요. 저희는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을 좀 일부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데이터를 랜덤 셔플을 좀 해가지고 그걸 갖고 데이터들을 뻥튀기를 좀 시켰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워드2백을 학습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달달함과 힙합이라는 두 단어가 이제 저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게 학습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달달한 주변에는 좀 뭔가 따뜻한 의미의 어휘들, 그리고 힙합 주변에는 좀 차가운 느낌의 어휘들이 배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컨텐츠 좌표를 추정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딥러닝 방법을 이용하였고, 딥 레이어를 좀 쌓아서 학습을 시켜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시면 인풋으로는 컨텐츠 아이디가 들어가고요. 아웃풋으로는 태그2백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태그2백을 이제 추정하는 모델을 만든 거죠. 하나의 컨텐츠 아이디에 대해서 이제 하나의 태그 아이디를 추정하는 이 모델을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좀 의아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의 컨텐츠 아이디에 여러 개의 태그가 원래 부착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1대1로 학습했을까? 이 부분이 좀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른쪽에 학습 데이터 구성을 보시면 좀 해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컨텐츠 아이디에 대해서 실제로 A, B, C, D, E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멀티 태그가 붙어 있고요. 그것을 저희는 하나의 트레이닝 이그젠플로 빼서 1번에 A, 1번에 B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학습 데이터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전체적인 태그들과의 로스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뭔가 웨이트가 학습이 될 거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 1번이라는 컨텐츠가 A, B, C, D, E를 가장 균형 있게 그렇게 이제 학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학습된 결과를 살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달달함과 힙합이라는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는 이 태그들이 들어가 있는 상당히 긴 길이의 태그 리스트들이 다 비슷한 위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쿼리 좌표를 추론하는 단계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이제 저희가 NLU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RNN 구조를 이용해서 GRU 셀을 이용을 했고요. 그랬고 이제 이걸로 임베딩된 쿼리를 일반적인 센턴스처럼 임베딩을 해서 그 뒤쪽에 조금 더 이제 딥 임베딩을 좀 시켰습니다. 그래서 딥 레이어들을 좀 더 깔아서 뭔가 학습을 더 깊이 시켰고, 이것 중에 가장 마지막 히든 레이어를 쿼리2백 임베더로 이용했을 때 그때의 성능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것을 이용하여 컨2백의 좌표를 추정하는 그런 쿼리2백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살펴보시면 이 달달한 힙합 트로조라는 저 문장이 있는 저 위치가 이제 실제 쿼리2백으로 만들어진 추정된 그 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좌표를 주변으로 이제 살펴보시면 썸이라든지 두근두근, 그 다음에 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달달한이 아니라 뭔가 좀 더 연관어들로 확장된 형태의 컨텐츠들까지 함께 추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이 앞서 설명드린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누구 서비스에 적용한 그 성과 부분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동 대 자동 A/B 테스트를 수행한 결과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세션 내 청취한 고객 수 대비 세션 내 이제 긍정적으로 청취한 고객 수를 의미하는 긍정 청취 비율을 척도로 이용을 하였고요. 그 긍정 청취 비율을 살펴보았을 때 회색이 지금 보시면은 그 수동으로 한 것이고요. 그 자동은 빨간색인데요. 이 두 개 사이에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실제로는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음악 큐레이션 분야에 있어서 일종의 튜링 테스트를 통과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뭔가 혁신이 있었는데요. 기존에 이제 쇼테드를 운영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제 기존에 구축된 이제 300개 정도의 테마에 새로운 곡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뭔가 추가하기 위해 상당히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됐고, 또한 이제 그 업데이트 주기 또한 굉장히 불규칙하다라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동 큐레이션을 도입함으로써 이제 저희가 자동으로 그 리스트업을 시켜드리고, 그 상태에서 큐레이터 분들은 그냥 잠깐 들어보면서 이게 뭔가 좀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라는 곡들만 빼면 되는 그런 금지곡들만 제외하는 방식으로 뭔가 개선이 되었고요. 이로써 저희가 측정하기로 한 30% 정도? 그 정도의 업무 효율 향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롱테일성 쿼리를 자동 대응할 수 있게 됐다는 게 상당히 큰 성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표 상단에 위치한 저는 쇼테드성, 간단한 패턴의 쿼리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 수동으로 대응하는 게 그동안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쪽에 있는 것과 같이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구성된 그런 롱테일성 쿼리들에 대해서는 자동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제 저희 엔진을 도입함으로써 일평균 125건의 쿼리에 대해 추가적으로 응답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로써 이제 다양한 쿼리에 대한 사용자 피드백을 확보할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125건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적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생각해보면 저희가 이제 완전히 순수 자동으로 이제 제공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커버리지를 굉장히 좀 좁게 잡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전하게 가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2~3달 정도 검증을 했는데 그 사이에 뭐 아무런 VOC도 없었고 상당히 품질적으로도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공격적으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플로 점프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예정인데요. 이 플로 점프 서비스 같은 경우는 어노멀리 디텍션과 미투미라는 부르는 그 다중 엔티티 확장 기술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실제 이제 플로 점프 서비스에 대해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요. 지금 스크린샷 3개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이 중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면 굉장히 추억 돋는 좀 감성을 자극할 만한 곡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이제 그 시절 이제 뭐 싸이월드 그런 쪽에서 BGM으로 저희가 많이 사용했던 그런 곡들인데요. 이러한 곡들을 이제 수동으로 만든 곡들이죠. 근데 이러한 곡들이 아무래도 수동 큐레이션이다 보니 자주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서 이 부분을 이제 계속 마음에 들어서 듣다가도 좀 질리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밑에 쪽에 있는 저 비슷한 음악으로 점프라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눌러주시면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들이 다양한 종류의 플레이리스트들이 출력이 되는데요. 이 부분에 이제 저희가 만든 이 미투미 기술이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그 플레이리스트들 중에 비슷한 플레이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것을 실제로 확장했을 때의 결과인데요. 그 왼쪽에 있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아마도 저랑 비슷한 시기를 사셨던 분들은 아실 것 같습니다. 이 기술에 이제 사용된 그 중요 포인트는 2가지인데요. 먼저 하나는 플레이리스트를 언더스탠딩 하는 단계고, 또 하나는 플레이리스트를 제네레이션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뭔가 원본 플레이리스트의 특성을 분석해서 그걸 이해한 다음에 이를 토대로 플레이리스트 A'을 제네레이션을 했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다시 메타의 특성을 좀 고려해서 이거를 다시 여러 개의 플레이리스트로 쪼갰으로써 뭔가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주제별 플레이리스트라고 부르는 이런 다양한 플레이리스트를 생성해 내었습니다. 이 기술에는 저희가 이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기술을 이용하였는데요. 이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은 일반적으로 스마트 팩토리 분야에서 장비 이상치를 탐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비의 이상치라는 거가 사실상 이제 반도체를 예로 들어보면 반도체 공정상에서 사실 이게 고장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고장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학습을 위한 환경은
5대5로 딱 나눠지는 거잖아요. 뭔가 포지티브 이그젬플 50%, 네거티브 이그젬플 50% 이렇게 딱 나눠줘야 되는데 이 도메인 같은 경우는 포지티브 이그젬플만 엄청 많고 네거티브는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노멀 데이터만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이런 고민에서 시작된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노멀 데이터만 가지고 이 정상 데이터의 바운더리를 찾아내고 그걸 벗어나는 건 이상치로 보자라고 하는 게 이 아이디어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이 기술의. 그래서 이제 보면은 저희는 그 수많은 그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기술 중에 오토 인코더를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서 도입을 하였고요. 실제로 이제 이 노멀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하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학습시켜 놓은 후에 이 두 가지 모델로 설명이 되지 않는 디프가 큰 모델 그런 데이터들은 뭔가 이상치일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처럼 정상적인 것들은 밑으로 깔리고 이상치가 있는 것들은 위로 뜨는 방식으로 그 사이에 적절한 인계치를 찾아내면은 이제 이것이 이상치를 탐지하는 그런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플로 점프 서비스에 이러한 원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두 가지 검증을 수행해 봤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플레이리스트를 언더스탠딩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상치 탐지 관점에서 한번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를 확인해 보았고요. 그 실험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저희 자동 추론 그 결과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제 금지곡으로 이제 큐레이터 분들이 그 태깅을 해주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얼마나 잘 찾아내는지를 검증을 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밑에 쪽에 결과를 보시면 빨간색이 이상치로 탐지했을 때의 MAP 성능인데 대부분의 도메인에서 대부분의 테마들에서 이 부분이 더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이제 겨울 노래라는 테마에 대해서 상위 3건과 하위 3건을 찾아서 보여드리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상위에 보면은 이제 겨울에 어울리는 그런 좀 사랑 노래라든지 아니면은 캐롤 노래 이런 것들이 비치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밑에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가을 노래라든지 아니면 시대유감처럼 다소 거친 그런 느낌의 노래들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플로 점프 서비스에 있어서 이제 두 번째로 플레이리스트 제네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이해를 했다면 제네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과연 동작을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정성 평가를 좀 일부 수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큐레이터 분들께 테마별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곡 10개를 뽑아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50개씩을 저희가 자동으로 확장을 해 보았는데요. 그 결과 실제로 대부분 다 2점 아니면 1점이었고 에러율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겨울 노래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스타일의 노래들을 확장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확장된 목록의 최상위 쪽에는 거의 다 만점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언더스탠딩과 제네레이션이 된다는 것까지는 품질을 확인을 했는데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려다 보니까 이 속도가 좀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에 이 기술이 그 실시간으로 쓰일지 잘 몰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배치 방식에 좀 집중해서 좀 더 섬세하게 학습하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냈고 이에 따라 무려 30초나 걸린다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저희가 트랜스퍼 러닝을 이용함으로써 200ms 안쪽으로 줄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성과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사실 트랜스퍼 러닝이 속도를 줄이는 측면보다도 뭔가 데이터가 부족한 부분, 그러니까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데이터가 풍부한 영역에서 미리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 프리트레이닝 된 그 모델을 가져와서 그 웨이트를 업데이트 치면은 좀 더 정확하게 정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품질 향상 측면에서의 접근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것을 이제 속도 측면으로 이용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한 3, 40만 건 정도 되는 이 컨텐츠 벡터를 가지고 미리 프리트레이닝을 한 다음에 어느 정도 좀 랜덤으로 접근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답에 해에 가깝게 다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조금만 톡톡 몇 번만 쳐주면 이제 사용자들이 입력한 그 플레이리스트들, 시드 플레이리스트 근처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했던 것이었죠. 근데 다행히도 정말 그 속도는 저만큼 줄어들면서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품질에 있어서는 큐레이터 분들이 실제로 뭐 좀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이런 평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실제로 이제 성공적으로 런칭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대고객 설문을 수행한 결과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그 평가, 이제 만족도에 대해서 1에서 5점까지로 평가를 해봤는데 3, 4, 5점의 대부분 만족도가 많이 몰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보여드린 그 내부 큐레이터들이 평가했던 부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자들이 품질을 인지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이제 상당히 저희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만족스러운 부분이고, 그 밑에 있는 부분이 좀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비슷한 플레이리스트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 부분은 사실상 이제 진짜 순수 AI 스코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아무런 비즈니스 로직 없이 AI 스코어로만 정렬을 해서 그것에 위에 있는 최상위 몇십 개를 뽑아서 보여드리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의 만족도가 이제 밑에 쪽에 디스커버리적인 측면, 그러니까 디스커버리 측면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뭔가 약간의 랜덤성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좀 더 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이제 인기도라든지 최신성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약간의 랜덤성을 부여하는 건데,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비교해 봤을 때 저희 스코어만 이용한 것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얻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희가 만든 기술이 잘 워킹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BTV와 함께 이 영화 큐레이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일종의 새로운 영화 탐색 기법을 탐색하고 있는데요. 테마 큐레이션 기술과 저희가 갖고 있는 유사 컨텐츠 기술, 이 두 가지 기술을 계속 오가면서 뭔가 사용자가 찾고자 하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그곳을 향해서 조금씩 범위를 점점 좁혀가면서 계속 찾아갈 수 있는, 그럼 무한히 탐색할 수 있는 그러한 탐색 기법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상세한 기술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장표인데요. 저희는 이제 기존의 사람의 영역이라고 여겨져 왔던 이 큐레이션이라는 분야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AI 기술을 접목함으로써 뭔가 AI 큐레이션이라는 이런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 AI 큐레이션 분야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구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비전과 사용자 자신보다 사용자를 더 잘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미션을 가지고 이 누구 AI 큐레이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인간 큐레이터의 능력을 모방하는 데 상당히 좀 집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내년부터는 사용자의 성향 및 취향을 학습을 해서 개인화 플랫폼으로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언어 독립성을 확보함으로써 이 뭔가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최종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용 분야에 있어서는 음악, 영화, 음식 이 세 가지 도메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잘 워킹한다라는 것을 검증을 해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이제 더 다양한 분야로 확장을 해서 다양한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내고자 하고요. 비즈니스적으로는 저희가 누구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게 된 다양한 기술적 노하우 이런 것들과 이용해서 이제 ICT 패밀리들과 협업을 함으로써 뭔가 시너지를 만들어낸 것과 같이 그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이제 뭔가 이 AI 큐레이션이라는 영역에 관심을 갖는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직접 개발하기는 어려운 그런 좀 뭔가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과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동반 성장이라는 그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기여를 하고자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